코끼리 길들이는 방법 들어보셨나요? 코끼리는 지구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이죠. 근데 얇은 줄에 묶인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코끼리의 힘 중 일부분만 사용을 해도 금방 끊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새끼 코끼리 때 경험한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새끼 코끼리 때 튼튼한 밧줄로 묶어두면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거죠.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끊을 수 없다는 한계를 믿는 잠재의식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다이어트, 시험, 직장, 그리고 코로나,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 결국에는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을 했을 때 수백 번을 넘어지고 결국에는 일어서고 걷듯 누구든지 실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냐라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선택지 3개 공공주도로 몰아가는 정부라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죠. 공공재건축 사업에도 재건축 초과기간수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 거래로 인한 과도한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의미인데요. 제초안 면제는 이사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민간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만 제초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재건축에 제초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번 이사대책 후속 입법 작업을 하면서 공공재건축에도 원칙적으로 제초안을 적용을 하되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만 제초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적용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제초안의 폐지가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가 기발표한 대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이 아닌 재건축의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셈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에 첫 부동산 대책인 이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닌가요? 두 번째 뉴스도 이사 공급 대책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신축 빌라 줄 서서 사던 동네, 그날 이후 거래 뚝 끊겼다라는 기사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면서 빌라가 불티나게 팔렸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하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매수 심리도 얼어붙은 것인데요. 자양사동은 유튜브에서 한강변 재개발 예정지로 소개가 되면서 빌라가 불티나게 팔렸던 곳입니다. 이사 대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축 빌라의 분양은 이틀도 안 돼서 거래가 끝날 정도였는데요.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매수자들이 연락처를 적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매물이 나오자마자 죄다 사갔다. 신축 빌라 매매가가 5억 원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입주권을 바라고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동네가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중개업소 역시도 거래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 소송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이사 공급 대책 이후 현금 청산 당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 등의 내용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민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은 신청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흥행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역시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인데다가 어디에 지정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후보지가 발표가 될 때까지 거래가 쉽지는 않겠죠. 현금 청산과 함께 설 연휴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9%보다도 소폭 줄어든
0.08% 상승세를 보였네요. 세 번째 뉴스는 부동산 대출 문턱도 높아지나 정부 DSR 규제 예고라는 뉴스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DSR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관리할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가요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SR 40%를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DSR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 상환 능력 심사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방법대로 모든 차주에게 DSR 40%를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출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허그는 이달 말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 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DSR 규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청약은 물론 기존 주택에서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라는 뉴스입니다. 요즘 한창 뜨겁고 핫한 그리고 논란이 심한 내용이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의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지난 19일부터 전격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 공공택지에서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 내에서만 거주 의무기간을 뒀지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전면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싸면 쌀수록 실거주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는데요.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에서 100% 미만이면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더 길어지게 됩니다. 주변 주택 가격의 80% 미만일 때는 5년, 80%에서 100% 미만이면 3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청약에 당첨돼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고 조합원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거쳐서 분양된 아파트에서는 조합원들을 제외를 하고는 2년에서 3년간, 공공이 조성한 택지에서는 3년에서 5년간은 전월세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입주 시기가 도래해도 전세 공급 물량들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전월세난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시장 우려와는 다르게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무주택자 최우선 공급, 당연히 좋은 정책이죠. 하지만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규제하는 정책은 지금은 나쁜 정책이 아닐까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재건축 기대감 부푼 압구정 아파트, 매물 풍기에 팔리면 최고가라는 기사입니다. 강남구 압구정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조합 설립 인가에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과 함께 매물 풍기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압구정 등 6개 정비구역 가운데 4구역인 현대 8자, 한양 3, 4, 6자가 지난 10일 처음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부풀고 있습니다. 이달 내에 조합 설립 인가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압구정 5구역 동안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는 압구정 3구역 현대 2차 아파트 전용 196제곱미터는 지난달 11일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작년 8월에 같은 면적이 49억 3천만 원보다도 5억 7천만 원이 오른 역대 최고가입니다. 같은 날 같은 구역에 있는 현대 3차 전용 82제곱미터는 27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같은 날 9일에 동일 면적이 26억 원에 팔린 것에 비교하면 이틀 만에 1억 원이 뛴 거죠. 매물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압구정동 현대 3차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대비 39.5%가 급감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를 할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직전까지 매물 풍기 현상과 함께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17 대책이 그간에 지지부진했던 압구정의 재건축 속도도 올리고 가격도 올리고 있는 셈이죠. 정부의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규제의 역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금 정산 문제없다. 실거주 의무, 전월세 총량은 똑같다. 공공주도형은 되고 공공참여형은 안 된다. 도행 역시 순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이를 억지로 강행하는 폐해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고집을 꼬집는 말이기도 하죠. 잘못된 정책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집인가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